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호수입니다. 주말에 제가 몇 개 받은 질문 사항도 있고 또 변동 사항이 있어서 좀 여러분에게 많이 공유하고자 일찍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87만 명의 지금 확진자와 지금 4만 3천 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여론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일부 이제 학자들과 또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이 숫자가 수상하다. 이 걸리는 숫자와 그 확진자 느는 숫자와 사망자의 숫자와 이런 게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또 지난주에는 또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야, 코로나 확진자가 진짜 있느냐, 환자가 있느냐, 각 병원에 응급실에 쳐들어가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지지자들이 실제로 이제 병원에 막 침입하고 막 그러다가 뭐 싸움도 일어나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SNS나 또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요, 확진자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주위 이제 그 피해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자들의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의심사항,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계속 많이 확진이 되고, 뭐 정부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당연히 아직까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뭐 격리를 계속 하자 이런 파와 격리를 풀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은 소식은 없는 것인지 약은 안 나오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두 번째 사항은 현재 이제 브라질에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방호복, 마스크, 뭐 이런 진단 키트 이런 것을 이곳에 뭐 팔고 싶다, 수출하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이 몇 분 연락이 오신 게 있습니다. 사실 3월부터 이제 제가 하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연락들이 왔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제품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일단 제가 그쪽 관련 부분의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항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제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든 한번 이렇게 저쪽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갖다 주고 돈을 벌겠다, 이건 쉬운 생각입니다. 이게 세상에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럴 때는 전 세계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의 큰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 가격이나 물량이나 이게 대대적으로 우리하고 이제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제품이 더 좋다, 빠르다, 신뢰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걸 잘 별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근데 가격, 또 언제 얼마큼 빨리 또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것만 따집니다. 또 이런 뭐 3월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허가를 많이 완화했지만, 브라질은 1차적으로 모든 수입은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신고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리 허가를 받는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거기 브라질에 있는 사람 누가 그냥 수입해서 내 제품을 팔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수입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제품에 대한 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 인증은 이제 요번 기회에 이제 많이 완화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진단 키트는 누가 수입해서 누가 검사했는데 이 반응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 양성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가 그걸 판단을 해야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마스크 이런 것도 이제 시중에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 또 중국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브라질에서 일찍 들어와서 옛날에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뭐 필요하니까 뭐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왜 모자라고 안 사느냐? 연방정부나,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게 살 적에 의향이 없고, 일반 시중에서는 여러 종류의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도 있고 수입 제품도 있고 하는데, 뭐 제일 싼 걸 갖다 뭐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해주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또 격리가 제가 안 좋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왜 안 되느냐면요, 여태까지 석 달 동안 격리했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줄은 적이 없어요. 계속 늘고 있었고요. 슈마켓이나 또 이런 뭐 약국이나 공장들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유동인구는 많은데 모두 집에만 있으면 격리한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격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든지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든가, 뭐 저녁에 통행 금지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시행됐으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반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반은 못 돌아다니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데 브라질에서는 이 격리 기간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해변, 뭐 숲, 뭐 어디도 갈 곳이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왜 길에 서 있으면은 뭐 강도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길에 서서 뭐 합니까? 뭐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죠. 왜? 만나서 어딜 갑니까? 식당이 열렸나, 뭐 어디 뭐 앉아서 이야기할 곳이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번 기회에 브라질에 있는 제품을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이제 수입하고 싶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기회에는 그런 거래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첫 번째, 쌍파로도 그렇지만 뭐 지난주부터 일부 풀렸지만은 격리 상태로 대부분 뭐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은 뭐 쉽게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브라질에 와서 뭐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뭐 농산품이라든 수산품이든 광물이든 뭐든 간에 내가 돈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 가지고 있다가 돈 왔으니 당신한테 돈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커머디티,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해서 뭐 석유나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은 국제 거래인지 가격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또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지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팔면, 이게 사면 되는데, 생산지가 브라질이니까 브라질 연락을 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쪽 회사하고 컨택해서 뭐 이렇게 사면 더 싸지 않을까. 그게 되려면요, 여기에 지점을, 사무실을 열고 수년간 직원이 상근하면서 그 전문가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제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의 이제 대기업이 한 경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일을 했었는데, 오랫동안 거래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콩을 재배했다? 이게 콩을 재배하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이제 자본과 또 기술이 다 이제 동원돼서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들어서 그냥 쉽게 해서 그냥 던져놓고 누가 나한테 사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어느 해는 뭐 사주고 어느 해는 안 사주면 저는 어디다 팔 겁니까? 그걸 뭐 포장해서 뭐 시중에다가 어떻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하는 게 서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년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어느 안정적인 이제 구매처한테 팔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올해는 이쪽에서 사고 저쪽에서 사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꼭 닭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도 똑같습니다. 내가 뭐 컨테이너고 몇 개를 살 테니까 나한테 뭐 팔아달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어떻게 입원하고 치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이 제가 참 모호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판단을 얻어서 받았다고 하면은 그 판단을, 진단을 해준 곳,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곳이죠. 검사소 이런 데서 할 텐데, 그러니까 돈을 내고 하든가 병원에 가서 하든가 했을 때, 그 받은 확정을 받으면 그쪽에서 이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식으로 어디 병원을 가든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절차를 두고, 일단 제가 의상이 뭐 된다, 아니면 제가 뭐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여건이 되면 보험이 있든가 그러면 돈이 있다면은 개인 이제 검사소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해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병원에도 있고요. 그럼 예약하고 가서 검사해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안내도 해주겠지만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제가 만약에 그 무료 공립으로 이용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제가 병원에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집 주위 인근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가셔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먼저 진단을 해보고, 이건 진짜 증상이 있으니 지정된 병원, 공립병원으로 가라라고 소견을 써줍니다. 그럼 그 소견을 가지고 가서 그쪽 병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진단에,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이 사람은 코로나 의심하자니까 뭐 테스트를 해보자, 하실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진단하겠죠. 그만 진단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판정을 받았더라도 바로 입원되고 격리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할 경우에만 응급실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에 가서 자가격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경과를 나중에 보고를 해라,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겁니다. 뭐 치료법이라고는 아직 없죠. 뭐 각종 뭐 약을 투여한다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죽이는 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뭐 해열제부터 시작해서 뭐 진통제 뭐 이런 거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 다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한국에는 질병본부관리부에서 뭐 아프면 어디 입원시키고 뭐 치료해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또 그러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좋은 보험이 있어서 좋은 병원에 가셨는데 몸이 아파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이라고 갔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그러니까 확진을 받아와라. 그럼 우리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그걸 너희들이 해줘야지 했더니 보험으로 하면은 뭐 하루 걸린답니다. 허가가 떨어지기에.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개인 돈을 내면은 검사를 지금 해주겠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겠다 하는데 그게 뭐 달러로 한 100불은 안 되죠. 지금 뭐 7, 80불, 5, 60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에서도 자꾸 돈을 안 주니까 병원에서는 개인 돈을 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파서 병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받았는지, 그러니까 확진인지 아닌지 그런 진단서를 가져오라 그러고 그런 진단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의심 환자니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라든가 빠른 소식이 있으면은 제가 동영상 만들어 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